안녕하세요. 신한은행에서 AI를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금융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을 이제 금융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의 현재와 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목은 조금 딱딱하지만 내용들은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에서도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활용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아마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스파성으로 기술들을 특정 업무에 적용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산업에서의 이해도가 증가하면서 금융 본연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의 하나로서 AI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금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금융에서는 왜 AI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 AI가 어떠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 AI는 어떤 미래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의 변화입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존재했던 산업일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산업이고 지금까지도 금융이 살아있는 걸 보면 아마도 굉장히 변화에 잘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큰 산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92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금융이라고 하는 건 계속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동안 이제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금융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변화에 잘 적응해 왔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아주 최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60년대 ATM을 적용을 했고요. 70년대에는 전자카드 그런 페이먼트의 시스템이 이제 화폐에서 어떤 또 다른 매체로 바뀌는 그런 변화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었고요. 2000년대에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뱅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대부분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금융은 사실 혁신 기술들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잘 변화하고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 게이츠의 이야기는 결국 현재의 금융 회사들이 현재의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이제 오늘도 계속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많이 보고 계시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모바일 뱅킹이 굉장히 모바일 뱅크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간편 결제들도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의 그 금융 고객들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나의 생활 패턴 그리고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금융 앱들이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 것인가, 너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추천들을 받기도 하고요. 안면 인식이라던가 음성 인식과 같이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한 결제 환경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MZ세대라고 통칭되는 새로운 고객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0년 정도부터 나타났던 그 모바일 환경에 의해서 모든 생활이 영위되는 그러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규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을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도들에 의해서 지금 핀테크, 빅테크와 같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금융 환경에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경쟁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촉발을 했고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결국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얼마나 본연의 업에 잘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그 경쟁력의 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왜 금융은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보면 결국 AI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기술은 결국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식을 표현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현상을 추론해낼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개인화 맞춤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기계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로봇과 같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AI 기반의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엣지 인퍼런스들을 빠르게 해서 실시간이 필요한 그런 환경에서도 AI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의 분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서는 여러 가지 그 활용도가 있을 건데요. 고객 경험을 높이는 것, 공급망을 혁신하는 것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프로드를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실시간 환경에서 전체 환경을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앞에 세션에서도 아마 발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여기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금융에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내부 기능과 접목해서 매출과 이익을 높이고 고객 혁신을 주도하는 이런 도구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축은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 AI가 적용이 되었을 때 큰 베니핏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금융에 대해서 한번 좁혀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에서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에서의 고객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도 금융회사의 고객은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회사, 증권회사 이런 곳에서 진짜로 거래를 하시는 그런 진짜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금융 AI의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을, 그러니까 진짜 고객들의 어떤 현상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모바일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기술들을 체득하면서 초개인화라던가 그리고 가성비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에게 맞는 니즈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들의 그런 행동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객층들도 또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뭐 MZ 세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어족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객들이 다양한 니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고객들, 직원들이라고 했을 때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업무에서의 혁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AI에 대한 기대들을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게 되면 수익을 증대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이제 요청하고 있을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실 것이고, 그리고 개인화를 잘해야 될 것이고,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노베이션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야지 MZ세대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세대들도 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정도 되는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I 도입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베니핏들이 나올 수 있고, 현재도 이미 그를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금융의 다양한 분야들에서 AI가 잘 적용이 된다고 하면 뭐 $1 트릴리언 정도의 밸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러한 니즈들, 변화들을 가지고 실제로 금융에서는 어떻게 AI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의 접점을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방법들, 그리고 또 다른 축 중에 하나는 업무를 혁신해서 직원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AI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와 상품을 혁신하는, 그리고 고객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융회사의 AI 적용은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뭐 이미지를 인식하고 사기를 탐지하고 고객 맞춤을 해주고, 그리고 서류를 점검해서 업무를 효율화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챗봇이죠. 왼쪽에 두 개는 이제 고객을 위한 챗봇이고요. 오른쪽은 직원을 위한 챗봇입니다. 고객을 위한 챗봇들은 아마 실제로 사용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직원용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은행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고객이 요청하는 영업던 직원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업던 직원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들은 본점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의가 뭐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메신저를 통하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수의 본점에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를 처리하기에는 시기성도 적절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소수의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그들도 역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응대해 주는 수준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원용 챗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즉시 리퀘스트를 처리를 해서 고객에게 빠른 리스폰스를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상향 표준화되어 있는 지식을 영업점 직원에게 바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봇과 뭐 또 다른 축이긴 하지만 음성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19년, 18년 이 정도부터 음성봇들이 처음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업무들을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그런 고객 접점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자동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전화하시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뭐 40에서 50% 정도 여기까지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죠. 한번 그 음성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상담사 솔리입니다.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SMS 서비스 문의드리려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받고 연락 주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입출금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문자나 앱 알림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신가요? 네, 맞아요. 거래 내역 통지 서비스 신청과 변경, 해지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거래 내역 통지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자로 통지받는 서비스는 유료고요. 앱 알림을 받는 플라이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어떤 서비스로 안내해 드릴까요? 유료 서비스요. 네, 입출 내역 SNS 서비스는 월 1,000원인 점액제 요금이나 문자 건당 20원인 종량제 요금 중에 선택 가능한데요. 신한솔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러시면 추가 정보 확인 후 화면을 통해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이고는 있지만 고객이 원래 시나리오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이제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패스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실제 업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저점에서 AI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들은 오프라인 영업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영업점 그리고 고객이 이제 영업점 직원이 아니라 이제 화상 상담을 통해서 전문 직원을 통해서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해서 업무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오피스의 지능화 부분들은 뭐 사례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I의 그 분석 예측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적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솔루션들을 찾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포 통장을 찾기 위한 모델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는 부분도 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 위험을 평가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런 자동화된 탐지 모델도 자동화된 평가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이 일어났을 경우에 실제로 그 대출을 받은 기업 또는 개인이 상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떠한 위험에 닥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경보를 만들어주기 위한 모델들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서 최적의 자산 관리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 부분 중에는 많은 부분이 실제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다큐멘트들을 어떻게 디지털라이즈해서 그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안에 내부 프로세스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들을 이제 많이 제거를 해서 업무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높은 성능의 정확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업무 리스크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여신 서류를 점검하는 그런 모델들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모델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AI를 통해서 인사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 대한 역량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절한 인사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 AI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챗봇, 보이스봇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시나리오 기반의 굉장히 매뉴얼한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 확산이 조금 더딘 편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런 뭐 구글에서의 람다 같은 이제 QA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노력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혁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들 그리고 그 기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지주 또는 금융회사 전체의 통합적인 AI 컨택 센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고객 경험도 혁신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문화도 만들어 나가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인공인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AI 뱅커 또는 AI 컨시어지와 같이 고객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업무들을 이제 종결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은 금융이 아니라 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결국 본연은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은 결국 고객을 위해서 AI 기술들을 잘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